안녕하세요, 멘타라입니다. 최근 2차 대전 기관단총 중에 파파샤 41이 꽤 괜찮게 에어소프트로 만들어져가지고 화제인데요. 와우, 쉣! 그러면은 그 반대편인 낙지스컴 독일의 괜찮은 기관단총은 또 없을까요? 바로 STG-44입니다. 다른 말로는 MP-44 머신 피스톨레 44죠. 얘도 그런 기관단총이 아닌가? 그렇다면 리뷰를 시작! 안녕하세요, 신사순역 빡빡이 형제 여러분, 종합 에어소프트 전문 리뷰어 멘타랑 2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리뷰할 물건부터 보시죠. 청년이신 연구소 네이버 스토어에서 리뷰를 위해 제공해 주셨습니다. 실총 이야기부터 짧게 하자면은 STG-44는 스츄륨 개배어, 영어로 옮기면 돌격 소총이죠. MKB-42에서 몇 번의 개량을 거쳐 완성되었으며 9mm 루거 권총탄과 마오저 소총탄 중간의 크기 덕분에 기존 소총탄 대비 반동을 줄여 MP40처럼 연발로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연발 소총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지나치게 강력한 소총탄을 연발로 쏘기 힘들기도 하고 개인화기로 채택되어 양산한 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연발 소총탄 중에서는. 여단호 STG-44는 훗날 겉만 비슷하고 속은 다른 STG-45라는 동색이 생기고 나치 독일 패망 이후 스페인에서 세트메 시리즈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세트메에서 만든 것 중 하나가 초기형 G3가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HK G3 시초요. 개머리판에 이어지는 부분에서 DNA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전체적인 실루엣은 프로토타입 AK로 이어지고, 물론 작동 방식은 오히려 미제 총들을 참조했지만 일부는 MC6 개발할 때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스프링 같은 게 일부 호환된다고 하죠. 아무튼 STG-44는 근현대 총기 역사에 매우 굵은 획을 그었습니다. STG-44의 후손들은 여전히 현역이거나 아니면 그 매니아들이 열광하고 있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본론 돌아와서 얀후에서 만들었고, 박스는 이렇고요. 쩔라쩔라 적혀있는데 뭐라고 적힌건지 모르겠어요. 14세 이상 제품이고요. 은박싱 하면은 구성은 11.1V 충전기, 12.1V에 2000mAh 배터리, 출력은 XT30 잭이죠. 대각 RPK처럼 45발 탄창에 아니죠, 30발 탄창인데 꽤 긴 탄창이고요. 그리고 본체입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화각이 다 안 담기는데, 그래서 칼라 파트는 중요하니까 칼라 파트 나오게 찍었고요. 난 이거 본체를 유출 이미지만 봤을 때 이거를 쇼웨이를 베낀 AGM STG-44를 베껴서 만든 줄 알았어요. 셀렉터 좌우로 밀어서 조작하는 거 있잖아. 실제와 동떨어진 방식이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STG-44가 AGM 브랜드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구매하게 되는, 네가 뭐 어쩔 건데 우리 AGM STG-44를 안 사면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라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게 중국 수정탄 시장에 발매가 되었는데 정말 의외였죠. 장난감총은 일단 미군이 사용하는 게 곧 트렌드이고 유행이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이 뭐냐면은 남들 안 하는 거래야 돈을 벌거든요. 남들 안 하는데 이유가 있지만, 그래 남들 안 하는 걸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마이너 중에서 메이저한 총기들은 야누가 또 자주 만듭니다. 그리고 야누가 가격 대비 물건을 잘 뽑아요. 수정탄 너프건에 고가형의 디테일 바르면 안 되는데 놀부심본데, 에어소프트의 선택지가 잡는 물건들 이렇게 뚝딱 만들어서 지갑을 열게 합니다. 그럼 이제 본체 디테일을 보겠습니다. 이거 꽤 커요. 얼마나 크냐면은 보이나 모르겠다. 약 94cm예요. 이게 실총도 94cm거든요. 1대1 길이 사이즈다 볼 수 있고요. 물론 장난감총이 100% 1대1은 없다고 봐요. 저는 기어 박스를 넣기 위해서라던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아니면 뭐 부품을 호환시킨다던가 해서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디포르메 되긴 하거든요.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99.95 비슷한 걸 써도 100% 넣겠다. 그 다음에 외형을 좀 보자면은 철판 프레스 스타일을 잘 재현한 것 같긴 해. 특히 울퉁불퉁 접힌 리시버의 복잡한 디자인과 리벳, 핀, 이런 것들은 별도 부품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당연히 플라스틱이지만 만져봤을 때 가는쇠, 아우터 배럴, 요 블럭, 장조 손잡이, 가는자, 셀렉터, 방아쇠, 스윙 스위벨, 개머리판 일부 부품들은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어소프트 업계에서 금속입니다 그러면은 알루미늄이나 아연 합금이란 뜻이지, 자석이 붙는다는 뜻은 또 아닙니다. 자석이 붙었으면 스틸 부품에 온 동네방네 자랑을 하거든요. 수정탄 업계나 에어소프트건 업계에서 종종 문의가 들어와서 이 차에 말씀드립니다. 그립과 개머리판
하는 나무 무늬의 플라스틱입니다. 그립을 베이클라이트 스타일이라고 우기기에는 결이 좀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진짜 나무 재질의 부품이었다라고 하는 리어 루더라고 온도내만에 또 자랑하니까 그 외엔 또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각인이 뭐가 있나 봤는데 살펴봤는데 각인이 없고요. 아니 뭔 글자라고 하면은 역시 가늠자 있는 1, 2, 3, 4, 5, 6, 7, 8 밖에 없는데 숫자마다 100m씩 곱하면은 원하는 거리에서 사격을 할 수 있다는 뜻이겠는데 AK처럼 눌러서 조절을 하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물론 요 수정탄 장난감도 그렇고 실총도 그렇고 맨눈으로 뭐 800m 이렇게 막 쏴서 맞추는 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구는 의외로 도색이 되어서 저한테 배송이 됐고요. 아 이거 오랜만이에요. 대부분 요즘 직접 칠했거든요. 근데 요거 13mm 영라선가? 오른쪽 돌리면은 프리인데? 캡이 분리가 되고 원한다면 이런 13mm 다른 캡이나 소형기, 소음기를 장착할 수 있겠죠. 왜 되는데? 아니 근데 잠깐 이거 설마 전차나 참호에서 사용하는 쿠름러프 커브드 배럴 옵션 발매를 암시하는 것일까요? 드리긴 하지만 진실은 저 너머에 있습니다. 칼라파트도 메탈 같은데? 너무 쪼이면은 나사산 망가질 수도 있겠다. 적당히 쪼여주시고요. 장전 손잡이는 분리되어서 나사랑 함께 봉투에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트랩을 별도로 준비해서 조립을 해주시면 되고요. 위아래 구별은 없었습니다. 장전 손잡이를 장착하고 나면은 이만큼 이 정도 거리로 당길 수 있습니다. 탄피 배출구 더스트 커버는 장전 손잡이를 당기면은 연동되어서 열립니다. 분명 44년형이라 클로즈드 볼트 방식일 텐데 더미 볼트가 생략되어서 이제는 챔버랑 기어박스가 보이는 거는 좀 아쉽긴 하네요. 셀렉터는 쇼에이나 AGN과는 다르게 잘 재현되어 있고요. 마치 MP9처럼 버튼식으로 단발 연발이 제어가 됩니다. 그리고 레버를 위로 올리면 안전, R을 내리면 격발이죠. 나 이게 되게 어색해. 차에 단연발하고 안전 발사로 하면 또 어땠을까 싶긴 한데 그때 독일인한테 물어보고 싶어도 주워서 없겠죠. 180도로 움직이는 아말라이트 라이플에 익숙해진 우리는 여기서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사용하다 보면 익숙해질 것 같고요. 셀렉터랑 개머리판 연결부가 훗날 G3나 MP5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겠군요. 그 셀렉터, 장전 손잡이, 매거진 캐치 등을 보면은 극한의 오른손잡이 총으로 보이는데 의외로 멜빵고리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총을 메었을 때 장전 손잡이가 등을 안 찌르게 하기 위해서인가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청신연구소에서 구매를 하시면은 이벤트로 요 전용 멜빵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는 못 받았어. 난 샘플이어가지고. 그리고 개머리판에는 이렇게 탄성이 좀 강하게 느껴지는 트랩도어가 있고요. 안에 오예 베베 XT30 단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봉된 배터리를 넣어보죠. 모양에 맞춰서 깜짝이야. 이게 닿으면 격발되는 데가 있는데 항상 조심하세요. 탄창을 삽입하지 말고 준비를 하세요. 정말 저처럼 놀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매거진 캐치 말씀드렸는데 탄창 멈치는 오른쪽 면에 있어요. 진짜 어색하다. 이게 이쪽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왼쪽 면에 버튼이 있고요. 이런 스타일을 아마 VZ61 스콜피온밖에 없지 않을까? 내 알기로는. 그럼 탄창을 볼게요. RPK처럼 길쭉한 45발 탄창 같은 스타일의 30발 탄창은 위에 트랩도어가 있어서 여기다가 1시간 이상 충분히 불린 수정탄을 이렇게 터낸 다음 넣으시면 되고요. 가득 채우세요. 그 다음에 탄창을 넣으려는데 AK처럼 앞에 걸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바로 수직으로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 장전 손잡이를 쭉 당기고 있으면은 배터리에 연결된 탄창에 있는 모터가 돌면서 급탄을 준비합니다. 어느 정도 당기다가 소리가 이렇게 이제 달라지면은 그때부터 방아쇠를 당기면은 발사가 될 것입니다. 근데 제품 세팅에 비해 12.1V는 너무 고압이어가지고 단발을 쏴도 두 발씩 나가는데 너무 고압인 것 같아요. 차라리 7.4V 배터리 사용하면은 좀 연상이 낮아지더라도 실총처럼 600rpm처럼 좀 낮아지면서 대신 정확하게 한 발 한 발씩 발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셀렉터를 눌러주면은 와, 몇 발이야? 10발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600rpm이 넘잖아. 히틀러의 살근살근 실톱. 그러면은 간단하게 쏴볼까요? 100% 통제된 안전한 환경에서 젤 블라스터를 사용해 발사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형님 제발 노란 달러 노땅 표시를 멈춰주세요. 제발 형님! 내가 이걸로 솔직히 유튜브를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 이 나이 먹고 장난감 좀 갖고 놀아요 왜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요렇게 변명하는 거라서 큰 돈 벌려고 일하는 건 아닙니다. 본업이 따로 있어요. 우리 알잖아. 나 무슨 일 하는지 다들 알잖아. 재밌게 발사하고 왔습니다. 그럼 이제 영상 마무리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형적으로나 임의적으로나 퀄리티 목적이로나 상당히 만족스러운 제품이었고요. 아마 개인적 만족도로는 2025년 한정 고트 GO8 후보에
오를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미 노리스 부품이 과감히 생각된 건 아쉽지만 그 외에는 상당히 괜찮은 편이거든요. 다만 그립감이 좀 두꺼운데 모터를 넣는 공간 플러스 양쪽으로 커버가 있는 디자인이어서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 외에는 딱히 불만이 없습니다. 추후 옵션으로는 휘어진 총열이나 반피를 야간 투시 조준경이 껍데기 모형으로나마 나왔으면 좋겠고요. 농담입니다. 아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겠군요. 배터리는 반드시 사용 후 총에서 분리를 하셔가지고 다시 충전하여 화재나 충격 혹은 침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와 충전기 관리 사용법은 아재TV는 유튜브 등을 참조하셔가지고 공부하고 쓰셔야 되고, 배터리랑 충전기는 반드시 사용 중 발생한 화재, 파손, 부상, 뭐 기타 등등등 소래들은 개인의 책임입니다. 왜냐고? 제대로 쓰는 사람들은 불 안 내. 근데 이제 좀 이상하게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세팅 이상하게 하고 막 안전수칙 안 지키는 사람들이 꼭 불 내고 막 배터리 터트리고 할 수 있습니다. 여느 수정탄 전동건들처럼 6mm 비비탄을 발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플라스님께서 그 방법을 한참 전에 찍어 올려주셨을 것이니 플라스님 영상을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 STG44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재밌게 시청해 주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재밌는 에어소프트 아이템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방금 영상에 촬영한 STG44는 나눈 이벤트로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청년신연구소에서 알림받기 설정을 하신 다음에 이 영상 댓글에다가 나는 줄 섭니다. 그리고 영상 시청 후기를 잘 적어주신 다음에 밑에 있는 홍규리 지메일 링크에다가 아까 말했던 내용들 스크린샷들 전부 찍어서 첨부해주시면은 영상 오픈하고 일주일 뒤에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피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재미있는 에어소프트 아이템을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리고 영상에 찍은 STG44는 나눔 이벤트로 뿌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청년신연구소에서 위에 알림받기 누르신 다음에 댓글 영상에 간단한 시청 후기와 나눔 줄 선다고 적으시고 나서 그 댓글에 있는 이메일로 해당 스크린샷들 각각 찍어서 첨부해 주시면은 7일 뒤에 한 명 뽑아서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면서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피스.